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노리치와의 홈경기에서 3골을 넣고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리그 순위를 5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콘테 감독 부임 이후 리그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를 기록하며 승점 12점 중 10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득점에 성공하며 2경기 연속골이자 리그 6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리그 득점 공동 6위에 올라섰는데요. 또한 득점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카스 모라의 득점에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다빈손 산체스의 득점에서도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득점에 기여했습니다. 오늘 이 승리의 기쁨 속에서 다소 아쉬웠던 것은 해리 케인이 또다시 득점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 팬사이트인 스퍼스웹에서는 수비수인 다빈손 산체스의 이번 시즌 리그 득점이 해리 케인과 동률을 이뤘다는 글을 올릴 정도니 말이죠. 가급적 빨리 자신의 기량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또 다른 악재는 바로 레길론의 부상이었죠. 왼쪽에서 손흥민과 최근 좋은 호흡을 보여주던 레길론은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보여주며 교체 아웃됐는데요.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땐 다행스럽게도 그리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레길론은 경기 후 자신의 SNS에 며칠 이내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판타지 프리미어리그 게임에서 절 팔지 마세요. 라는 글과 함께 웃는 모습을 포스팅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야 검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선수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이 일단 크지 않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보이네요. 지금부터는 오늘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장면과 득점 장면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루카스 모라의 득점 장면이자 손흥민 선수의 도움 장면입니다. 루카스 모라가 개인 능력으로 상대 밀집 수비를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손흥민에게 패스하기 직전 모습인데요. 이때 이 두 명의 수비는 보시는 것처럼 모두 루카스를 막으러 모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루카스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한 후 돌아 들어가고 손흥민은 리턴으로 공을 다시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안으로 침투를 시도하자 루카스를 따라가던 이 수비가 어쩔 수 없이 손흥민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 중앙 수비수도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되죠. 그로 인해서 리턴을 받은 루카스의 오른쪽 전방에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루카스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열린 앞 공간으로 드리블을 전개시켜 슈팅 기회를 만들고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팀의 선제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의 기가 막힌 공격 조합이 돋보였던 득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핵심 키워드는 타이밍이었다고 보이는데요. 벤 데이비스가 스킵과의 리턴 패스를 주고받으며 박스 안으로 침투해 앞 공간이 살짝 열려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정면에는 깁슨이 막아섭니다. 손흥민은 첫 번째 드리블을 자신의 오른쪽 방향으로 전개시킵니다. 깁슨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슈팅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한 번 더 볼터치를 하며 공을 몰고 가죠. 그러면 이번이 세 번째 타이밍. 수비 입장에서는 이번 동작에서 슈팅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깁슨은 손흥민 선수의 이 동작이 슈팅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발을 앞으로 크게 뻗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에서 손흥민은 슈팅을 가져가지 않고 공을 아주 미세하게 앞으로 한 번 더 살짝 차놓습니다. 공을 아주 약하게 터치했기 때문에 스텝과 다리의 회전폭이 좁았던 손흥민은 오른발을 빠르게 회수하며 그 다음 슈팅 동작을 재빠르게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반면 오른발을 한번 크게 뻗었던 깁스는 그 발을 회수한 후 다시 크게 뻗으며 슈팅을 막으려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슈팅한 공이 지나가고 난 후에야 한 타이밍 늦게 오른발이 올라오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 미세했던 세 번째 숏터치가 상대 슛블록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빼앗았던 것이었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타이밍을 벌리는 이 순간적이고 미세한 판단을 손흥민 선수가 머릿속에서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가져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워낙 찰나의 순간이니 말이죠. 수많은 연습과 경험,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형성된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의식적인 순간 판단이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플레이보다 신체 반응 속도나 성공 정확도에서 월등히 앞선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이 장면이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움직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좁은 지역에서 부드러웠던 첫 터치와
몸싸움을 버텨내며 보여줬던 안정적인 볼 컨트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미세한 슈팅 타이밍 싸움에서의 승리, 이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손흥민 선수의 리그 연속골이자 6호 골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제 다시 득점 페이스를 올리기 시작한 손흥민. 우선 1차 목표로 이번 시즌에도 빨리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고 계속해서 그 기록을 높여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유로파 컨퍼런스 조별 마지막 경기네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5시 경기입니다. 그날도 멋진 모습과 득점을 보여주면 좋겠군요. 제가 준비한 축구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쓰는 교활이라는 말에도 그 유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적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만 때로는 아주 교활한 인간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들의 미소는 아주 교활하고 그들의 행동은 정말 교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활하다는 말의 유래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오늘은 이 교활이라는 말의 어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활은 원래 상상 속의 동물 이름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의 지리서 중 가장 오래된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교활이라는 동물은 거기서 등장합니다. 책의 내용에 의하면 교라는 녀석은 모양이 개인데 온몸에 표범의 무늬가 있고 머리에는 솥불이 솟아 있다고 합니다. 이 교가 나타나면 그 애에는 엄청난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이 녀석이 워낙 간사해서 나올 듯 말 듯 변비처럼 애만 태우다가 결국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편 이 교의 친구가 바로 활이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의 간사함은 교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생김새가 사람 같은데 온몸에 돼지털이 숭숭 나있고 동굴 속에 살면서 겨울잠을 잔다고 합니다. 흡사 골룸과 비슷한 생김새군요. 이처럼 교와 활은 간악하기로 유명한 동물들인데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몸을 똘똘 뭉쳐서 조그만 공처럼 변신합니다. 그러면 호랑이는 그게 뭔지 모르고 삼키게 되는데 뱃속으로 들어간 교와 활은 그 안에서 호랑이의 내장을 파먹고 호랑이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이내 죽어버리면 그제서야 유유히 걸어나와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교활한 미소라는 관용구가 생겼다고 하네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교활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상상 속의 동물에서 유래됐다는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본 채널과 부채널 모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아이게스.